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이 환경의 날이었는데요. 우리의 삶과 환경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레디언에서는 특별히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시각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에는요, 요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데 교회가 이 환경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말이죠,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해서 초대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페이지를 줍는 어르신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분들과 함께 일하는 친환경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기억의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3년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불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섰는데요. 네네. 5일 동안 320만 명이 모였고 그중 7만 2천여 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던 행사였습니다. 네네. 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도 집회이자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국민들을 위로한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가 최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재현됐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50년 전에 무려 350만이 모였다고요? 320만 명. 320만 명. 네. 와, 대단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하면은 뭐 이름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미국 남침내외에서 안수를 받으셨고요. 네. 194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전도대회를 통해서 처음 알려졌고 영국 런던 전도대회를 성황리에 치르면서 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습니다. 네네.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를 창립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전도 집회를 열어서 복음을 전파했고요. 73년에는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그 후에는 북한에서도 선교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레이엄 목사가 별세한 후에는 전도협회가 그 뜻을 이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전 세계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50년 만에 이제 다시 한국에서 그 전도 집회가 열리게 된다는 건데 네. 전도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 50년 전 전도대회를 기념하고 또 한국교회에 다시 개혁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서 빌리 그레이엄 50주년 기념대회라는 이름으로 전도대회가 열린 건데요. 네. 이번 집회에는 빌리 목사님의 아들이죠.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네. 이 프랭클린 목사는 기념대회에서 회개와 복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여러분의 자산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영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결정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네네. 쉬운 메시지 그리고 역동적인 설교 스타일이 아버지를 꼭 빼닮은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아, 참 세월이 많이 변했는데 50년 전 그때처럼 이번에도 그 어떤 그 결신자들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네, 많이 나왔습니다. 이날 7만 명의 인원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득 채웠는데요.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온 성도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네. 이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에 자리에서 6,445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오. 주최 측은 이들이 작성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신자에게 교회를 연결시켜주고 또 신앙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다는 것도 놀랐고요. 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이런 대형 집회가 열렸는데 뭔가 한국에서 다시 한번 어떤 그 뜨거운 부흥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데스 마스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냥 들어는 봤죠. 그러셨군요. 자세히 예. 보고. 이 사진 기술이 발달하기 전인 15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는 이 서양에서 데스 마스크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죽은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망 직후에 얼굴을 본떠서 만든 게 데스 마스크인데요. 이 감리교 창시자인 영국 존 웨슬리의 데스 마스크가 한국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서울 광림교회가 전시회를 열어서 웨슬리 데스 마스크를 포함한 여러 기독교 유물들을 일반에게 공개했습니다. 네네. 눈 감은 모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데 사진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 이제 초상화로 이렇게 그리는 그 정도였을 텐데 네. 이런 방법은 어떻게 보면 보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생김새를
알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웨슬리 데스마스크는 1791년 그가 숨을 거둔 직후에 그 얼굴을 본떠서 만들었는데요. 네. 이 주름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생동감 있게 제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 데스마스크가 전 세계의 원본을 포함해 단 3점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웨슬리 채플, 미국 드류대학교, 그리고 이 광림교회가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원본을 가진 웨슬리 채플은 한국 감리교회가 그동안 세계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 복사본을 광림교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밖에도 어떻습니까? 초기 영국 감리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도 함께 이렇게 공개가 됐다고 들었는데. 네. 네. 1891년 작가 아담스 액톤이 제작한 웨슬리 석고상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한쪽 손에 이렇게 성경을 소중하게 들고 있습니다. 또 웨슬리 생전에 웨슬리 채플에서 사용됐던 헌금 접시는 이 포탄 탄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또 1700년대 발간된 웨슬리 설교집은 그동안 웨슬리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의 얼굴을 이렇게라도 잠시 볼 수 있었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유물들이 낡긴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만큼은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후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유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저는 다음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6월 5일은요,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자는 의미로 환경주의를 지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님을 초대해서 이 환경과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갈수록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앞장서는 교회들이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전과 다르게 체감할 정도로 네. 사회 곳곳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환경주일이 이제 교단마다 다 있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는 이제 1996년부터 이제 기념일로 네. 지키고 있고요. 한국교회 일부 교단에서는 1992년부터 네. 6월 첫 주일이나 6월에 어느 한 주를 지정을 해서 네.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환경주일 하면은 그냥 그저 많은 기념주일 중에 그냥 한 주간 그냥 의례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근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져서 환경주일에 환경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설교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많아지시고 또 교회 학교에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도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교회 밖에서보다는 뭐 정부나 또 시민단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왔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했지만 네네. 그래도 교회가 사회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네. 출석 교회나 주변 교회가 뭐 환경 캠페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83.5%가 참여하겠다 그 캠페인에 네. 그리고 믿지 않는 비신자 일반 국민들도 주변 교회가 환경 캠페인 하겠다 하면은 무려 38%가 나 그 교회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라고 네네. 응답한 거를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꼭 환경 캠페인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일반인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앞장선다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네. 살림하고 있는 주부들도요. 예전에는 그 환경 하면은 그래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정도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눈앞에 다가왔구나 하고서 조금 그 관심도가 더 커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병 들어가는 지구를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이 있을 텐데 크리스천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환경을 위한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찾아보면 참 많이 있긴 한데요. 네. 요즘 보니까
플로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플로깅 아마 이제 언론 같은 데 보면 가끔씩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뭐 한강이라든가 또 이제 이런 다른 지역 같은 그런 마을에 이제 주어진 쓰레기 같은 것들은 이제 운동도 하면서 줍기도 하는 그런 동호회도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니까 청년부들 중심으로 이제 플로깅 그런 것들을 플로깅. 하는 그런 사역들도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보니까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샵들이 있는데요. 네. 뭐냐면은 쓰레기들이 많으니까 포장지 같은 게 많잖아요. 상품 같은 거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친환경 제품들을 파는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샵들을 이제 요즘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그런 샵을 만들거나 부스를 설치를 해서 네. 성도들이 거기서 물건도 구매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호응이 높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마 뭐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것들을 뭐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교회에서도 일회용품 쓰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용품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일회용품 쓰지 않도록 하고 교회에서도 일회용 컵 쓰지 않고 머그잔 같은 거 잘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 같고 많이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른바 녹색교회라는 말, 그러니까 녹색교회, 탄소중립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들,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포장 얘기도 해주셨지만 너무 지나치게 포장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환경은 우리가 매일 가꾸고 보호해야 하지만 절기나 또 특별한 교회 행사 날에 교회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온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 뭐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환경주일 한 주만이라도 교회가 좀 환경에 대한 인식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환경주일에는 좀 특별한 좀 교회 어떤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를 들면 요즘 뭐 탄소 배출, 뭐 기후 온난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네. 환경주일만이라도 대중교통 이용하자 그런 움직임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창조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참 좋으신 이 세상을 네네. 가꾸어야 된다는 네. 그런 의미에서의 성경 공부 같은 것들도 교회에서 하는 일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조그만 실천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른바 기후교회, 기후를 생각하는 그런 환경교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뭐 김포에 있는 교회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김포에 있는 김포 아름다운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는 지역 주변에 어떤 개천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악취가 심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개천에 그 유효 미생물 EM 들어보셨죠? 아마? 네네, EM. 들어봤어요. 예, 이 네. 환경에 이론, 좋은 네. 미생물과 또 미꾸라지를 이렇게 방생을 해서 7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오. 그러면서 개천이 맑아지고 사람들 찾지 않던 그 천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이 개천으로 만든 그런 사역들이 있었거든요. 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좋은 네네네. 교회 환경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교회가 처한 곳곳마다 다양한 어떤 환경 사역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곳곳에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맞습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환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환경을 위한 행동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부터 실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백광훈 원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요, 지역사회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을 통해서 건강한 시장 구조를 형성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과 동료가 돼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 러블리 페이퍼의
기우진 대표를 초대해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러블리 페이퍼 기우진 대표입니다. 네네네. 러블리 페이퍼라. 네. 죄송하지만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회사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어떤 특정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구조인데요. 네. 저희의 사회적 문제는 이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지를 줍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폐지 수거 활동을 하면서 겪는 네.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낮은 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점에서 시작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아무도 생각 못한 걸 생각해 내신 거군요. 저희가 이제 그 어르신들하고 이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하는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는 어르신들이 그 모으신 폐지를 시세보다는 좀 비싸게 한 6배 정도 비싸게 매입을 하고요. 그 매입한 폐박스로 업사이클이라고 하는 친환경 활동을 통해서 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도 고용을 하고요. 우선 말이죠. 폐지로 캔버스 작품하고 종이 가죽 파우치를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직접 뭐 좀 보여줄 만한 것이 있을까요? 네,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겉에만 보면은 이게 종이로 만든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네. 근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펫박스로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한번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게 이거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폐지로 만든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전체가 다. 뒤에 보시면은 밑판이 이제 펫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하얀색 천을 뒤집어 씌워서 작업을 한 건데요. 사실 캔버스는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져요. 네. 근데 저희는 나무를 쓰지 않고 그 펫박스를 재활용해서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네네. 종이 쌀포대가 있는데요. 예. 이제 종이 쌀포대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종이로 분리 배출해야 될까요? 분류 배출해야죠.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게 네. 종이 쌀푸대. 종이 쌀포대는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잘못 버려지고 있는 종이를 저희가 급식실에서 수거를 해요. 뭐 학교나 회사 급식실 수거해서 이렇게 종이 쌀포대로 종이 가죽을 만들고 다양한 가방이나 이런 돗자리 같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종이 쌀푸대로 만든 거라는 얘기예요. 네네. 네. 전혀 손색이 없네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종이 쌀포대 이 원료가 되는 종이 가죽을 누가 만드냐는 건데요. 네. 저희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이 폐지수거 어르신들이 직접 종이 가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네네. 네, 이거 알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이제 돗자리인데요. 이렇게 펴보시면은 그렇죠. 잠깐만요. 이게 러블리 페이퍼 박스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돗자리예요. 여기가 네네. 앞이구나. 네네, 거기가 이제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됩니다. 네네. 오, 이렇게 해서 이거 뭐 네. 훌륭하네요. 네. 이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다가 네네, 맞습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깔고 이제 네네. 앉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재밌습니다. 네. 네네.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구조로 형성하는 사회적 기업이면서 또 폐지를 활용해서 재탄생하는 친환경적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그죠? 네. 또 어떤 유익들이 있을지 좀 소개를 좀 쉽게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시작은 이제 어르신들의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어르신들 고용하자,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폐지를 비싸게 사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하는 작업이 친환경 활동이다 보니까 이제 환경적인 유익도 덤으로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캔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400개 정도 만들면 나무 한 그루가 보존되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종이로 만든 쌀포대 같은 케이스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산화탄소를 한 11톤 정도 이제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 폐지를 줍는 노인들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되겠다는 처음에 어떻게 그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활동을 한 지는 조금 됐어요. 지금 13년부터 활동을 했는데요. 한 10년 되었죠. 2013년. 네. 당시는 제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로 이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당시에 이제 어르신들이 힘겹게 폐지를 줍는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네네. 그분이 이제 그 허리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묶고 한쪽은 박스 더미를 머리에 이고 이게 아스팔트 길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 어르신이 저렇게 힘들게 박스를 짚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은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방향을 풀어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어르신들 단순하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거에 좀 한계를 느끼고 이런 러블리 페이퍼라는 이제 사회적 기업도 필요하겠다. 그분들이 직접 고용하고 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어떤 의식이 없으면은 실제로 이게 참 힘든 일들인데 시작도 쉽지 않았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제가 뭐 가진 자본도 없고 또 인적 네트워크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했는데요. 네. 그래도 다행히 또 감사한 거는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손길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덕분에 이제 그런 어떤 손길과 관심으로 저희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막 잘 팔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포털에서 실검 1위도 하게 되고 네. 뭐 어떤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사실은 조회수도 많이 나오게 됐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마다 사실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들이 만들어지면서 네. 지금 저희가 창업 7년 차인데 그 과정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창업 7년 차. 네. 그동안 그 어르신들을 많이 이렇게 상대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네. 그러면서 뭐 느낀 거라든가, 네.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든가 뭐 없습니까? 네. 처음에 제가 그 어르신한테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어르신들 만나야 되고 네네. 어르신들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서 이분이 이제 폐지를 힘겹게 죽고 있는 그런 어르신이었어요. 다리를 좀 저시면서 그래서 어르신이 저희랑 같이 일해요 해서 그때는 이제 고용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는데 네. 일해요 하고서는 모시고 가서 이렇게 사무실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서 제 연락처를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나중에 그분을 고용하긴 했거든요. 근데 2년이나 지나서 근데 그 사이에 어르신이 지갑에다가 제 연락처를 종이에 제가 적어드린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제 대표님 연락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고. 기다렸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연이 돼서 19년 7월부터 이제 고용을 해서 네. 좀 계속 이제 다니고 계시죠. 이게 너무나 좋고 또 필요한 일이지만 쉽게 도전하기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시대에 사회적 기업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네네.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고 특별한 기업은 전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라는 것이 사회에 많은 유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굳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아도. 네. 하지만 유난하게 저희가 그런 타이틀을 달고 더 활동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회 문제가 상당히 팽배하고 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사회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들이고 네. 회복되어야 될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너무 이제 간과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가들이 만들어진 게 이제 사회적 기업인데요. 네.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세상에 이제 남들이 잘 보지 않는 곳, 어떤 정부나 어떤 NGO나 기업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 그런 곳에 이런 그 사회적 기업의 운영 원리들이 적용돼서 그 문제를 해결 가능하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켜서 결국은 그런 변화가 곳곳에 일어나다 보면은 사회 전체가 변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진행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크리스찬들이 먼저 진행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소명과 사명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을 워낙 많이 상대를 하셔서 그런지 상당히 나이보다 어른스럽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만 40이 됐는데요. 그래요? 네네. 나름대로 이제. 딱 40이에요? 네네. 그래도 그렇게 안 보여요? 나는 39인 줄 알았어. 네.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그럼요. 저희 이제 그 어르신들하고 처음 이렇게 대화할 때 사실 어색하잖아요. 이제 어른 조금 나이가 어쨌든 어르신들보다 반평생 적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조금 서스럼 없이 나갈 수 있는 거는 제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인사하고 말을 주고받다 보면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손주같이 또 아들같이 잘 받아주시니까 잘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일을 이렇게 실천에 옮기고 해나가고 계신데 폐지 작품이라는 이유로
홍보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는지요? 아, 네네. 사실 이제 이 펫박스로 만들었다고 해서 또 그 펫박스의 재료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주운 거라고 해서 네. 지저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매입할 때는 상당히 깨끗하고 판판한 네.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그런 박스만을 매입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매입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손질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들은 이제 그 우려들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특히 다만 이제 그림이나 이런 작품들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인색한 분들이 아직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무슨 그림을 이제 우리 집에 걸어놓냐. 근데 저희는 되게 조금 더 이제 가성비 있는 그런 네. 가격대고 또 쉽게 이렇게 구매해서 가볍게 인테리어 소품을 쓸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런 쌀포대로 만든 가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생활 방수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선택하는 그런 그 확률들이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끝으로 이 노인 문제나 환경 문제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관심 있는 시청자들께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이게 유도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은 너무 많이 잘 알 수도 있어요.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네.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네. 사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되게 온전했는데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많이 이제 죄악이 됐죠. 근데 그 상황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에서 우리가 외면할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은 오롯이 그 문제가 더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첫 번째 필요한 건 관심인 것 같아요. 세상에 어르신들, 그러니까 폐주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보기만 하지 그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실까를 관심 갖기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분들은 하루에 11시간 20분을 노동하시고 하루에 14km를 걸으세요. 네네. 그렇게 해서 주우시면은 100kg를 모으신다고 했을 때 고작 5,000원의 소득을 얻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면 크리스찬들이 가만히 있진 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더 도울 수 있을까?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궁리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기도도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먼저 관심이 필요하고 그 관심을 갖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애통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어떻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잖아요. 공동체고. 그래서 한 개인이 이야기하는 어떤 목소리보다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클 것이고 그들이 모였을 때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서로 어떤 프로젝트를 연관해서 진행하는 것도 저는 되게 수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또 복음을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교회가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직접적인 어떤 지원들 그런 어떤 구조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너무 좋은 시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교회들과 연관해가지고 이런 친환경과 어르신들의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우유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유팩을 일상에서 먹고 버리시는데 그게 재활용률이 15%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아 예. 근데 종이팩과 종이는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종이로 분리 배출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로 잘못 분리 배출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종이팩, 우유팩 모으기 같은 운동들을 통해서 네. 환경도 살리고 또 어르신들의 어떤 그 노동의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한번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캠페인들을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저 기우진 대표님과 얘기 나누면서 나이는 저보다 한두 살 어린 것 같은데 굉장히 어른스럽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우 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네.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과 동료가 돼서 함께 성장하는 러블리 페이퍼를 통해 생각도 행동도 참 멋진 기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문제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위해 윈윈할 수 있는 공동체와 함께 노력한다면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더 큰 변화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러블리 페이퍼의 기우진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레디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